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정말 하루 종일 쏟아지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신 곳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비 그리고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조심히 무사히 이번 일주일이 지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인 에어 읽어드리겠고요. 세인트 존에게 결혼해서 같이 선교 사역을 가자라는 청혼 같지도 않은 청혼을 받은 제인 에어 이야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당신한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요. 들어봐요.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을 지켜보았어. 10달 동안 당신을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당신한테 몇 가지 실험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을까요? 마을 학교에서 보니까 당신은 자신의 습관과 기질에 맞지 않는 일을 훌륭하게 해내더군요. 빈틈없이, 적절하고 단호하게 말이죠. 학생들을 장악하면서 승리를 일구어냈어요. 당신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실을 알고서도 침착한 것을 보고 당신의 마음에는 대마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부는 당신을 지배하지 못했지요. 당신이 단호하게 재산을 네 몫으로 나누어서 관념적인 정의에 맞게 그 가운데 한 몫만 가지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을 보고 희생의 불꽃과 흥분을 즐거워하는 영혼을 발견했어요. 내 바람에 따라 지금까지 흥미를 가지고 있던 공부를 포기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순종적인 모습에서 그때부터 끈기 있게 공부를 해나가는 근면함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지칠 줄 모르는 정력과 흔들림 없는 성품에서 내가 찾고 있던 자질들을 모두 발견했어요. 제인, 당신은 유순하고 부지런하고 욕심이 없고 충실하고 변함없고 용기 있는 사람이요. 아주 상냥하고 용감해요. 자신을 불신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인도 학교들의 지도자로서, 인도의 여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나에게 더없이 귀중한 도움을 줄 겁니다. 쇠로 된 수위가 내 몸에 죄어들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설득이 진행되고 있었다. 눈을 감아도 세인트 존의 마지막 말은 지금까지 막혀있는 것 같던 길을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너무도 막연하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만 같던 나의 과업은 세인트 존이 말하는 사이에 응축되어 가고 세인트 존의 손 아래서 명확한 꼴을 갖추었다. 세인트 존은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대답을 할 때까지 15분만 여유를 달라고 했다. 기꺼이 그러지요. 세인트 존은 대꾸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고갯길을 조금 올라가서 무성한 히스 위에 몸을 던져놓았다.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이 바라는 일을 할 수 있어. 그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말이야. 하지만 인도의 태양 아래서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그게 뭐 어떤가. 세인트 존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세인트 존은 더없이 침착하고 경건하게 나를 만드신 하느님께 나를 맡기겠지. 안 봐도 뻔해. 영국을 떠난다는 것은 사랑하지만 텅 빈 땅을 떠나는 것이겠지. 여기엔 로체스터 씨가 없으니까. 로체스터 씨가 있다 한들 그게 지금이든 앞으로든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로체스터 씨 없이 살아가는 것이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서 로체스터 씨와 다시 맺어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하루하루를 질질 끄는 것만큼 터무니없고 나약한 일도 없어. 물론 나는 잃어버린 관심사를 대신해서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야 돼.
세인트 존이 제안한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 일이라면 애정이 뿌리채 뽑히고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서 생긴 공백을 고결한 보살핌과 숭고한 성과로 가득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몸서리가 쳐져. 세인트 존과 함께 한다면 나 자신의 절반은 버려야 해. 인도로 가면 오래 살진 못할 거야.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가고 인도에서 무덤으로 가는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 눈앞에 또렷이 떠올라. 등골이 빠지도록 노력해도 기필코 세인트 존을 만족시키겠지. 세인트 존이 기대하는 정확한 지점과 거기서부터 가장 먼 바깥 테두리까지 말이야. 정말로 세인트 존과 함께 간다면, 세인트 존이 격려하는 대로 희생을 한다면 나는 철저히 해내고 말 거야. 모든 것을, 심장과 내장기관과 희생물을 모조리 재단에 바칠 거야. 세인트 존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만 인정은 해주겠지. 나는 세인트 존이 보지 못한 정력을 보여주고 생각지도 못한 자질을 보여줄 거야. 그래, 세인트 존 못지않게 열심히, 그 못지않게 불평 없이 일할 수 있어. 그렇다면 세인트 존이 하자는 대로 따를 수도 있지. 단 한 가지 끔찍한 조건만 없다면, 그건 바로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남편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저 아래 골짜기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르는 시냇물 옆에 잔뜩 찡그리고 있는 거인 같은 바위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세인트 존은 병사가 좋은 무기를 소중히 하듯이 나를 소중히 하지. 그뿐이야.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일이 없겠지. 하지만 내가 세인트 존의 계산대로 따를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세인트 존이 냉정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결혼식을 치르게 할 수 있을까? 세인트 존한테서 결혼 반지를 받고 영혼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형태의 사랑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 세인트 존이 내게 주는 모든 애정의 표시들이 도덕적 원칙에 기초한 희생이라는 것을 알고도 견디어낼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런 순교 행위는 끔찍하게 이를 데 없어. 그런 일은 절대로 겪지 않을 거야. 누이 동생으로서 함께 갈 수는 있지만 아내로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해야겠어. 나는 히스 둔덕 쪽을 바라보았다. 세인트 존은 쓰러진 기둥처럼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눈은 주의 깊게,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세인트 존이 일어나서 다가왔다. 자유롭게 가는 거라면 인도에 가겠어요. 세인트 존이 말했다. 그 대답에는 설명이 필요하군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당신은 지금까지 사촌 오빠였어요. 저는 당신의 사촌 누이고요. 계속 그렇게 지내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세인트 존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경우는 사촌 남매가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진짜 여동생이라면 다르겠지요. 아내가 아니라도 당신을 데려갈 겁니다. 하지만 진짜 여동생이 아니니까 우리의 결합은 결혼을 통해 신성화되고 굳건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 밖에 다른 방법들에는 하나같이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있어요. 잠시만 생각해봐요. 당신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정말로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변변치 못한 나의 분별력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가리켰으며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오빠로 생각해요. 당신은 저를 그저 누이 동생으로 생각하고요. 그냥 이대로 지내도록 해요. 세인트 존은 퉁명스럽고 날카롭게 잘라 말했다. 그럴 순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좋지 않아요. 나와 함께 인도에 가겠다고 했지 않소.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조건이 있었죠. 좋아요, 좋아.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점,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영국을 떠나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돕는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아요. 이미 쟁기에 손을 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손을 거두지는 않을 거요. 단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면 됩니다. 당신이 맡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복잡한 관심사들과 감정과 생각과 소망과 목표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모든 생각들을 하나의 목표에 맞춰요. 바로 위대한 주인이 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힘있게 수행한다는 목표에 말이요. 그러려면 오빠가 아니라 보좌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니라면 그 연결은 너무 느슨합니다. 나 역시 누이 동생은 필요 없어요. 누이 동생이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곁에 둘 수 있는 단 하나의 내조자 말입니다. 그 말에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뼛속까지 그의 영향력이 파고들고 내 사지가 붙잡혀 있는 것이 느껴졌다.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요. 내 목적에 맞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내 소명에 맞는 사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한갓 하잘 것 없는 인간.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럼 그 선교사에게 제 정력을 바치겠어요. 당신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지 저 자신이 아니니까요. 저 자신은 알맹이에 덧붙여진 보잘것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껍데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껍데기는 제가 가질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절반짜리 봉헌에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불구가 된 재물을 받아들이실까요? 내가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대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 당신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반쪽짜리 충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완전한 충성이어야 합니다. 아, 그럼 제 마음을 하느님께 바치겠어요. 당신한테는 필요 없잖아요? 독자요. 이 말의 어조와 감정에 은근히 빈정거림이 담겨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내심 세인트 존을 두려워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파악하기 힘든 사람이라서 경외감을 품고 있었다. 세인트 존이 얼마만큼 성인이고 얼마만큼 인간인지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대화에서 밝혀졌다. 내 눈앞에서 세인트 존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다. 세인트 존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였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되었다. 세인트 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히스 둔적에 앉아 있었고 나는 나와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 앞에 앉아 있었다. 세인트 존의 냉혹함과 독단성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벗겨졌다. 세인트 존한테서 그런 점들을 느끼자 세인트 존도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서 용기가 생겼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나와 대등하고 논쟁할 수 있고 스스로 정당하다면 저항해도 되는 상대였다. 곧 세인트 존이 입을 열었다. 이것은 엄숙한 문제임을 잊지 맙시다. 가볍게 생각하거나 말하면 죄가 될 수도 있는 문제요. 당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겠다고 한 말은 진심이라고 믿어요. 내가 바라는 것도 그것뿐입니다. 일단 인간한테서 당신의 마음을 떼어내어 창조주에게 바치고 나면
지상에 있는 창조주의 영적인 왕국이 발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거기에 가장 큰 노력을 쏟게 될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당장 무엇인 할 각오가 될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합이 되면 당신과 나의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결혼이라는 결합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운명과 계획에 영원히 부합하는 특성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당신은 모든 사소한 변덕들, 감정의 사소한 어려움이나 미묘한 점, 개인적인 성향의 여러 가지 종류와 단계, 강도, 민감함에 대한 망설임을 넘어서서 한시라도 빨리 결합하려고 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지만 차분하고 엄격한 분위기 때문에 이상하게 무서워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당하지만 솔직하지 않은 이마를, 깊이 있게 빛나고 날카롭지만 결코 부드럽지 않은 눈과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도저히 안 될 일이었다. 부목사라면, 동료라면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 자격이라면 함께 바다를 건널 것이다. 그런 자리라면 동양의 태양 아래서, 아시아의 사막에서 힘들게 일할 것이다. 세인트 존의 용기와 헌신과 활력을 숭배하고 그에 못지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의 지배에 순순히 따를 것이다. 그 뿌리 깊은 야망에도 괴로워하지 않고 웃음 지을 것이다. 기독교인의 면모와 인간의 면모를 구별하여 기독교인다운 면모는 깊이 존경하고 인간적인 면모는 관대하게 용서할 것이다. 물론 이런 자격으로만 결합된다면 괴로울 때가 많을 것이다. 허나 나의 육체는 엄격한 굴레에 매여 있겠지만 내 마음과 정신은 자유로울 것이다. 나는 여전히 메마르지 않은 나 자신에 의지할 수 있으리라. 고독의 순간에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예속되지 않은 감정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세인트 존이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나만의 장소가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는 세인트 존의 엄격함 때문에 시들거나 세인트 존이 군인처럼 척척 행진에 들어와 짓밟거나 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안전하게 싱싱하게 자라날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된다면 늘 세인트 존의 곁에 있어야 하고 늘 차분해야 하며 늘 구속될 것이다. 내 천성의 불길을 끊임없이 억눌러야 하고 그 갇힌 불꽃이 내장을 하나 둘 태우는데도 속으로만 타오를 뿐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은 견딜 수 없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소리쳤다. 세인트 존! 왜 그러죠? 세인트 존이 냉랭하게 대답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는 동료 선교사로서 가는 데는 흔쾌히 동의하지만 아내로서는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의 일부가 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나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협상은 모두 쓸모가 없어집니다.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30도 안 된 내가 19살 난 처녀를 인도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어떤 데는 사람 없는 황야에서, 어떤 데는 야만적인 부족들 속에서 지낼 텐데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고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쌀쌀맞게 말했다. 괜찮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당신의 친동생이거나 당신처럼 남자 목사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친동생이 아니란 건 다들 알고 있어요. 친동생이라고 소개하진 못해요. 그러려면 우리 둘 다 안 좋은 의심을 받게 될 거요. 당신은 남자처럼 역동적인 두뇌를 갖고 있지만 마음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 부목사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없고요. 나는 경멸을 느끼며 딱 잘라 말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여자의 마음을 가졌지만 당신하고 상관 있는 부분에서는 아닐 거예요. 당신한테는 변함없는 동료일 뿐이에요. 동료 병사의 솔직함과 성실, 우애만 있을 뿐이에요. 사제에 대해 신참자로서 존경하고 복종할 거예요. 그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인트 존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장애물이 있지만 베어내어야 하죠. 제인, 나와 결혼하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는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일단 결혼하고 나면 당신이 보기에도 결혼이 옳다고 느껴질 만한 애정이 생길 겁니다. 나는 일어나서 바위에 기대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사랑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경멸스럽군요. 당신이 주겠다고 하는 그 가짜 감정도 경멸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하는 당신이 경멸스러워요. 세인트 존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를 바라보며 잘생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화가 났는지 놀랐는지 아니면 어떤지 알 수가 없었다. 세인트 존은 표정을 철저하게 통제할 줄 알았다. 세인트 존이 말했다. 당신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나는 경멸을 받을 만한 행동도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는 그 온화한 어조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고상하고 차분한 태도에 압도되었다. 그런 말 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경솔하게 말한 건 당신 탓이에요. 우리가 천성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화제를 꺼냈잖아요. 절대로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될 화제죠.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불화의 씨앗이에요. 사랑이라는 실체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사랑하는 오빠, 결혼 계획은 포기하세요. 그냥 잊어버려요. 세인트 존이 말했다. 안 돼요. 나는 오랫동안 그 계획을 생각해왔고 그 계획만이 나의 위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겠소. 난 내일이면 케임브리지로 떠나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2주 동안 집을 비울 겁니다. 그동안 내 제안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거절한다면 당신이 거절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나라는 매개물을 통해 하느님은 당신에게 고귀한 진로를 열어준 겁니다. 나의 아내로서만이 그 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내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영원히 이기적인 안락과 불모의 어둠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믿음을 부인하고 이교도보다 못한 자들과 같은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세인트 존은 말을 마쳤다. 나한테서 등을 돌리며 다시 한번 시를 읊었다. 강을 바라보고 언덕을 바라보았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세인트 존이 자기의 혈육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세인트 존에게 절절 매는 걸까요? 말하고 나서도 미안해하고 그 온화한 마음이 움직이고 고상하고 차분한 태도에 압도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제인 에어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내 어떤 이상과 내 생각에 반하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제인 에어가 본인의 삶에서 다가오는 장애물이나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계속 새로운 도전 그리고 또 로체스터 씨와의 사랑까지 물론 지금은 그 사랑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그런 사랑까지 쟁취할 수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세인트 존 앞에서는 계속 좀 작아지고 본인의 생각보다는 세인트 존의 생각과 이런 그 언변에 자꾸 흔들리고 압도당하는지 사실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세인트 존의 말이 아니 무슨 사이비 종교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무슨 집단 어떤 종교에 굉장히 세뇌받은 사람 마냥. 그리고 이 마지막 말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 아내로서만 그 길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거절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다. 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저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같은 여자로서 이런 류의 청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너와 함께라면 내가 그 어떤 힘듦도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계속 웃게 해주고 싶어. 너랑 같이 눈뜨고 너와 같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우리 삶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저 얘기하는 건 이거야. 너 생활력 강하잖아. 넌 되게 검소하더라. 너는 네 감정을 절제하고 나랑 같이 그 쨍쨍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서도 너는 되게 극복하면서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되게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되게 고생하러 갈 건데 네가 내 배우자로서 나를 좀 보좌해 줘야 돼. 나 그런 내조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선택했어. 너 나랑 같이 가자.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말을 듣고 그 어떤 여자가 정말 나 고생해도 좀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타일이야? 알았어. 나 가서 너 내조할게. 네 빨래도 하고 그 부족들 사이에서 나 낑겨서 막 모기 있는데도 되게 잘 잘 수 있고 나 따라갈게.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네. 저 이 책 읽었던 책인데 그때도 제가 화가 났겠죠? 근데 세인트 존의 이 황당무계한 이 궤변들이 너무 화가 나네요. 같은 여자로서 제가 제인 에어 입장이 돼서 들어보니까 어느 말 한 구절도 너무 죄송해요. 헛소리 아닌 게 없어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오늘 읽으면서는 좀 많이 화가 났네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제인 에어가 죄책감을 갖게끔 이 그 프로포절을 받지 않으면 예스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제인 에어에게 문제가 있는 것 마냥 굉장히 그 욕정과 쾌락과 내 안위만을 바라는 되게 못된 사람인 것 마냥 이교도인 것 마냥 그렇게 지금 치부해버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세인트 존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도 제인 에어에게 너무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인 에어는 그리고 한번 그 열렬한 정말 사랑에 충실해서 결혼식까지 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들이 정말 더 황당하고 경멸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인 에어가 당신이 사랑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경멸스럽다. 당신이 주겠다고 하는 그 가짜 감정도 경멸스럽다. 그런 것을 제안하는 당신이 경멸스럽다. 라고 한 이 말이 너무너무 저는 공감이 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읽은 이 많은 제인 에어와 그리고 세인트 존의 대사들 중에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사이다네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결혼하면 나에게 느껴질 애정이 생길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애정이 느껴져야 결혼을 하는 거죠. 그쵸? 좀 많이 화가 났던 세인트 존의 말 같지도 않은 근데 또 갑자기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혹시 들으시면서 세인트 존의 감정도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의 사고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또 이 제인 에어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헛소리다라고 말을 해서 조금 또 불편한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죠.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을 모두 가슴속에 가두어 버렸다. 나 같은 사람은 그 감정들을 들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함께 집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그 무쇠 같은 침묵 속에서
세인트 존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속속들이 읽었다. 순종을 기대했는데 반항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엄격하고 독단적인 성격의 사람이 느끼는 실망감, 다른 사람의 감정과 견해 속에서 자기는 공감할 수 없는 점을 발견했을 때, 냉정하고 융통성 없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비난.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세인트 존이라면 억지로라도 나를 복종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내가 고집을 피워도 참아내고 생각하고 후회할 시간을 그렇게 길게 준 것은 세인트 존이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인 에어의 사고를 좀 따라가기가 어렵네요. 그날 밤 세인트 존은 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나서 나한테는 악수를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말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세인트 존을 사랑하지 않아도 친근한 마음과 정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자 상처를 받았다.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눈물이 핑 돌았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황야로 산책 나가서 오빠랑 말다툼하는 걸 봤어. 따라가 봐. 널 기다리며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화해하자고 할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상황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 체면을 지키기보다는 마음이 행복한 쪽이 좋았다. 그래서 뒤따라 나갔다. 세인트 존은 계단 밑에 서 있었다. 내가 인사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제인. 세인트 존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덧붙여 말했다. 그럼 악수해요. 세인트 존은 너무나도 차갑게 손을 대는 둥 마는 둥 잡았다.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몹시 불쾌한 것 같았다. 진심으로 대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눈물을 보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세인트 존하고는 행복하게 화해할 수가 없었다. 다정한 미소나 너그러운 말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기독교인은 인내심이 많고 평온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 주겠느냐고 묻자 자기는 화나는 일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고 용서할 일도 없으며 기분이 상하지도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대답하고 세인트 존은 내 곁을 떠났다. 나는 차라리 두들겨 맞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좀 답답하고 좀 고구마 먹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9장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세인트 존은 말과는 달리 케임브리지로 떠나지 않았다. 출발을 일주일이나 연기했다.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선량하지만 엄격하고 양심적이지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한테 얼마나 혹독한 벌을 내릴 수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저기를 뻔히 드러내는 행동도 없고 비난하는 말 한마디 없이 세인트 존은 순간순간 나에게 자신의 호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느끼게 해주었다. 세인트 존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지 않았다. 심지어 평소처럼 아침마다 함께 공부하자고 자기 책상으로 불렀다. 혹시 세인트 존 안에 있는 부도덕한 인간이 고결한 기독교인이라면 잘 알지도 못하고 같이 즐길 수도 없는 어떤 쾌락을 맛보고 있지 않았나 싶다. 겉으로는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예전에는 자신의 말과 태도에 근엄한 매력을 느끼게 했던 그 관심과 칭찬을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깨끗이 걷어내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말이다. 이제 세인트 존은 내게 사람이 아니라 대리석이 되었다.
눈은 차갑게 빛나는 푸른 보석이었고 혀는 말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나한테는 고문이었다. 쉽게 끝나지 않는 정교한 고문이었다. 그것은 분노의 불길을 서서히 태우고 괴로운 슬픔에 몸을 떨게 만들어서 나를 죽도록 괴롭히고 짓눌렀다. 내가 아내였다면 이 선한 사람은 햇살이 닿지 않는 깊은 수원지처럼 순수한 이 사람은 내 혈관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고 자신의 수정같이 깨끗한 양심에 희미한 죄의 얼룩 하나 없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인트 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쓸 때 특히 그런 것을 느꼈다. 나의 비통함을 그는 몰라줬다. 세인트 존은 관계가 소원해져도 조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간절히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할 때 책 위로 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마음이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한편 노이들한테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마치 단순히 냉담하게 구는 것만으로는 내가 완전히 쫓겨나고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뜻이 대조의 효과까지 더했다. 하지만 세인트 존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도덕적 원칙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이게 왜 도덕적인 원칙에 따른 거죠? 되게 못된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세인트 존이 나한테서 등을 돌리고 근데 또 공부는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인트 존은 계속해서 그 자신의 희망, 내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계속 죄책감을 유발하고 계속해서 내가 냉담하게 대해서 지금 제인 에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미안해하고 용서해달라고도 했다고 하고 도대체 무슨 용서를 구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용서할 만한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을 제인 에어가 흥분했나 봐요. 천천히 말해야지.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을 제인 에어가 하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고 근데 세인트 존은 그럴 만한 일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화를 오래 두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승질 났잖아요. 무시하고 있고 그 선을 딱 긋고 거기까지만 제인 에어에게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둘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둘 간에 그 갈등이 생겼는데 그 시간을 하나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기 일하고 밥 먹고 잘 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대방은 그게 정말 너무너무 지옥이거든요. 빨리 화해하고 싶고 예전 같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심장도 두근거리고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이 상대방의 마음이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내가 눈물을 뚝뚝 책에다 흘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세인트 존은 신경도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더 못된 건 다른 누이들한테는 너무 못됐다.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대해주었대요. 그러니까 대조의 효과까지 더해서 너는 나한테 이 정도야. 어이구 우리 다이애나 왔어. 우리 메리 왔어. 그러면서 옛날보다 그렇게 살가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세인트 존이. 근데 제인 에어 보란 듯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겠죠.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더 그 누이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줬다는 거죠. 세인트 존이 너무나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보이네요. 근데도 지금 제인 에어는 뭐에 씌인 건지 올바른 기독교인이라 그렇다? 악의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것이다. 이 세인트 존을 너무 굉장히 대단한 성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옹졸하고 독단적이고 말 같지도 않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이 옳다고 그리고 그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속 좁은 그런 인간일 뿐인데 계속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투성이 사람일 뿐인데 제인 에어가 자신의 처음 만난 혈육이고 자기가 존경하고 싶은 그런 사촌 오빠라고 생각을 이미 해버려서 그런지 제대로 된 그 결정,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